자, 그럼 다가구 주택이 1주택이 되느냐, 다주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많게는 5억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절세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절세 지식을 널리 알려서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절세 맛집 그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 분들은 절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1주택자이신 분들은 절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1주택자이신 분들도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겸용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될 절세의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100억 원의 절세를 달성한 남자 정태일 세무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일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연구하는 세무사 정태일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00억의 절세를 가능케 한 우리 연구하는 세무사 정태일 세무사와 함께 이번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과 겸용주택에 대해서 이 절세 비법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일까요? 다주택일까요? 비과세냐? 중과세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1주택이냐 아니면 다주택이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요건과 개념은 세법에서 정한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각 호가 각각 하나의 주택이 되어 다주택 중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 정하는 다가구 주택 요건을 만족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거래한다면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니까 그때그때 다르겠죠? 기본은 각 호별로 따지니까 다주택이 되는 게 맞지만 건축법상 다가구 요건을 갖추면 그리고 그걸 하나의 단위로 매매하면 한 채로 봐준다 그 얘기네요. 자, 그럼 다가구 주택이 1주택이 되느냐 다주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서울의 어느 재개발지구가 생각나는데요. 비과세냐 중과세냐에 따라서 많게는 5억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야, 집 한 채 양도하는데 5억 원 차이가 났다 세금으로. 그런 걸 차곡차곡 모아서 100억을 아껴주신 거였네요. 100억의 남자 연구하는 세무사입니다. 네네. 자, 그럼 건축법에 다가구 주택 요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요걸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건축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하를 제외하고 3계층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 바닥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200평이죠. 세 번째, 주택으로 사용하는 각 부분이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건축법 요건을 만족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법에서는 뭐 그걸 어떻게 양도해야 된다 이런 제한이 또 있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에 대한 요건과 더해서 세법상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전체를 거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일부만 양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세무사님. 아까 세금이 많게는 5억까지 차이 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어떤 경우였었습니까?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지구 세부 상담 많이 진행하는데요. 재개발지구 특성상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근데 3계층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주택에 사용한 층이 3계층이지만 옥탑방의 존재로 인해서 비과세가 아니고 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를 넘는 데가 있었다. 그리고 또 옥탑 때문에 이게 층수가 하나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신데요. 아니, 옥탑은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게 층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다가구 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한 층이 3계층 이하여야 된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만일 옥탑방의 면적이 주택 바닥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만약 그 옥탑방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옥탑도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정말 깜빡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옥탑 하나를 층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3개 층을 넘어서 5억을 더 내야 될 뻔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본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해서 양도를 했지만 각 호 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호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절세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걸까요? 옥탑의 경우는 보통 보면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네.
건축물재다 항상 창고인데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옥탑방을 철거한 후 변경 등기까지 완료하는 걸 알려드렸고요. 등기부에 등기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철거업체 철거를 통해서 네. 철거한 후 철거 확인서를 통해서 옥탑방이 없었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옥탑이 없어졌다 이걸 명확하게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 얘기시네요. 그렇죠. 세법이 요구하는 다가구 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네. 용도 변경을 하거나 옥탑방을 철거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후 양도해야지만이 중과세를 피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세무사님, 그 상가 겸용주택 여기에도 뭔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다가구주택과는 다르게 겸용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공존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반면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냐 작냐 뭐 이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겸용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주택 면적이 큰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전체를 비과세를 받으니까. 하지만 겸용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과세가 적용되어 오히려 더 불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받을 때는 주택 면적이 줄어들어야 유리하고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는 주택 면적이 커서 전체를 비과세 받는 게 유리하다 이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양도하기 전에 본인 상황에 맞게 주택 면적을 늘려야 하는지 상가 면적을 늘려야 하는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세법입니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게 2022년부터 적용되는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판단 없이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겸용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것이냐 보유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 비과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년 말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연구하는 세무사답게 오늘 핵심을 잘 짚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모에 걸맞게 귀엽게 해주셨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호용 세무사 정태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